상대방이 체력이 떨어져서 피곤한 상태에서는 결코 감정적인 대화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쳐 있으면요, 총량이 떨어져요. 총량이 떨어지고 체력의 양은 떨어졌는데 감정은 게다가 계속 전염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건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거죠. 참 한국 사람들 보면 볼수록 독특해요. 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가장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SNS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제일 친구 많아요. SNS상에서요. 하루에 우리 톡자 들어간 문자 그 시스템 있잖아요. 네.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씩 주고받으실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지치는 게 언제냐면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제일 많이 지쳐요. 네. 사람이요. 문득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길을 물어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계약이든 업무든 상황에서 명함 주고받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르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50명 만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150명 하루에 만나죠. 하루에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게 게다가 사람 만나는 건데 이건 밖에서 일하는 분도 아니면 살림을 하는 분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상태에서 또 자기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특히 남자분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부가 되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몇 안 되는 남성분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남성분들 편을 들자면 남자들이 그런 프로그램 좋아한다는 건 거기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가봤자 화장실도 불편해서 하루면 돌아와요. 네, 근데 사람한테 지쳤다는 뜻이에요. 네, 사람한테 지쳤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밖에서 사람이나 아니면 안에서든 뭐 가족이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가족도 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잠시 여보, 자기 배우자에게 혼자 있어. 내가 방해 안 할 테니까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봐.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굉장한 고마움을 느껴요. 네네. 그러니까 나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를 정말 배려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독립성을 배려하는 데서 또 남자들이 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이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든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하든 어쨌든 집이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꾸미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그래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특히 남자분들한테. 집에 들어갈 때 남의 집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라. 내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102호면은 103호다. 들어가는 그렇죠. 데는 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공간에 누가 더 공을 들였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해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가정이라는 그 집이라는 맞아요. 공간에 훨씬 더 많은 도배도 벽지도 누가 골랐겠어요. 그렇죠? 예, 인테리어도 누가 더 신경 써서 했겠어요. 지금 꽃을 하나 사와도 그렇죠. 내가 벌어서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기증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증하신 거죠. 네. 아, 내가 벌어서 샀지만 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이 사람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차에 누가 탁 들어왔는데 허락도 안 받고 툭 타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공을 많이 들이고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쓴 사람이면 그 사람 공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지쳐있는 내 아내를 위해 특히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은 집에 불쑥 들어가면 벌써 다 이게 공감을 하시잖아요. 아, 되게 신선해요. 신선한데 네, 기분 네. 나쁘네. 네. 예. 그런데 자 보십시오. 불쑥 들어가서 나에게 오는 푸대접을 더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오늘은 몇 시에 들어갈 거야 라고 예고하셔서 미리 또 그럼 그때 알았다 들어오게 해서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셔서 푸대접을 안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내 집이 아니니까 안 들어갈 거야 하면 그건 죽잖아요. 가실 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가실 데가 없다는 게. 가끔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70대, 80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엔 그 친구들과의 공간을 공동으로 비용을 좀씩 대서 이제 작은 공간 하나를 렌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괜찮은 건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부부도 관계거든요. 부부 사이 예절을 지키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에 내가 들어가려면 그러면 내가 미리 언제쯤 갈 거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한 예의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슬슬 마무리에 들어가 볼게요. 한국처럼 사람 많이 만나고 한국처럼 많이 서로 그 관계를 맺는 사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로 관계를 중요시 얘기하는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분을 한 그림을 볼 텐데 원숭이, 곰, 바나나가 있습니다. 원숭이, 곰, 바나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곰, 바나나 둘 중에 하나를 위에 있는 원숭이랑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곰과 원숭이를 묶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 곰과 원숭이, 두 번째 방법 원숭이와 바나나. 자,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바나나. 벌써 땡기는 게 확 나오시죠? 바나나. 저도 당연히 네. 원숭이 하면 바나나죠. 우리나라는 거의 95% 이상 원숭이와 바나나를 먹어요. 그렇지. 외국 연구자들이 기절합니다. 왜? 왜? 아, 그것도 경악을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야, 한국 사람들, 야 잠깐만, 야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이야. 어떻게 동물과 동물을 안 먹고 동물과 식물을 먹고? 어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생물학 박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원숭이와 바나나를 먹어요. 이게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제가 오히려 외국 연구자들의 질문을 전달하죠. 아니 박사님들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물학 박사님들도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건 아마 동물원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죠. 원숭이와 한국 바나나를 분들은. 엮으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예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곰은 바나나를 안 먹나요? 안 먹지 않을까요? 네네. 하긴 우리는 우리는 그걸 보는 곰하고 거예요. 묶고 나면 어떡하라고 둘이서. 예. 교수님 강연 중에 엉뚱한 질문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도 저는 성격이 어떻고 뭘 잘하고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쓰죠. 자기소개서를.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이게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배우자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부부간의 그 대화를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 왜 만나? 이게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 내 배우자의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봤을 때 당신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참 괜찮은 것 같아. 유유상종이라며 이러면 나도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적 칭찬을 또 해주시는 진짜 것도 되게 훌륭한 중요합니다. 교수다. 조금 이따 그 친구 문제 제가 상담 드릴게요. 예. 아 진짜 좋은 얘기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자,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나 그 외에 어떤 골절 아니면 칼에 찔림 이런 걸로 신체적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신 게 몇 번이나 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싸우고 갈등하고 이별하고 또 모함받고 오해받아서. 근데 참 놀라운 건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와 뼈나 살에 크게 사고를 당해서 다칠 때 이렇게 양쪽 다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영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연구까지도 있냐면요. 왜 뼈에 금 갔을 때 혹은 막 상처 크게 났을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잖아요. 그럼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마니 여기서 진통제 광고 모델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매번 드시는 건 약물 오남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배우자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내 배우자가 칼에 찔려 들어온 거예요. 아유.